안녕하세요. 공을 반야 열애장 제26강 진행하겠습니다. 초발심 공덕품에 등장하는 털구멍 우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에 따르면은 모든 우주는 기본적으로 털구멍 우주라는 특성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는 털구멍이라는 건 털과 구멍이 이제 합해진 말이기 때문에 요 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는 털 돼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백호광명이다 해서 여기 가는 털 호자가 있어요. 요것이 여기 그 우리가 부처의 상호를 보면은 여기 이마에서 빛을 발하죠. 빛을 발하면서 소용도로 치는 가는 털이 있다. 그 얘기. 여기 가는 털 호자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여기 백호. 요게 빛을 발하고 있는 털이 있다는 요 털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가는 털, 아주 가느다란 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느다란 털을 우리 또 다른 털이니까 하나의 실과 같은 거죠. 실. 그래 실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실 있다는 거예요. 실사. 그래서 여기 가는 털이 실과 같은 거죠. 가는 실이죠. 가는 실. 가는 실이 돼서 사자로 이렇게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은 우리가 구멍혈 해가지고 한자로 이렇게 혈자로 구멍혈자를 씁니다. 구멍혈. 그러면은 우리가 구멍혈이라는 어떤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가는 털이 있고 그 구멍에서 어떤 작업이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걸 공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나 공.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그 여러분들이 그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그 키워드가 바로 공이라는 거잖아요. 공.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체적인 물리적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관념이 아니고 공은 우주의 실체물이라고 하는 거, 우주의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형식 논리학이라든가 심리학적 관점에 심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파악하지 마시고 우주론에서 현대 과학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혈 구멍에 실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실이 우리가 요게 바로 롱 구조로 돼 있는 것이 바로 요게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촉근 마기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촉근 마기론. 근데 이제 촉근 끈 이론이 이제 마기론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지금 그 우리가 그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이 촉근 마기론의 거장이 에드워드 밀튼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거의 이 분야의 거의 대표적인 그 리더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은 필즈상까지 받을 정도로 수학의 대가 최고의 수학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물리학을 하면은 항상 수학을 언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에드워드 밀튼이라는 분이 촉근 마기론으로 일단 그 거대한 체계를 일단 틀을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촉근 마기론의 요 털구멍 우주로 촉근 마기론을 가지고 요 털구멍 우주를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우주 물리학을 잘 모르셔가지고 다 설명을 해봐야 큰 저기는 아닌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분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1905년, 그 일반 상대성은 1915년 정도에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들어본 얘기가 뭐였어요? 양자역학이라는 말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퀀텀 피직스라고 합니다. 양자역학. 그래서 원래 이 이전에는 뉴턴 역학이라든가 맥스웰 전자기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20 지금 20세기에 이제는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으로 좀 더 세계관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어떤 물리학적 개념으로 다시 재정립이 됩니다. 어쨌든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은 이제 거대 우주 세계를 분석하는 이론이고, 양자역학은 우리가 아주 미세한 입자 세계, 양자 세계를 분석하는 이론인데, 이게 서로 다루는 그 대상과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따로 놀았다 이거거든. 하지만은 원래 이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일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는, 이 두 개를 통일하자 해서 뭐 그동안 많은 작업이 있어가지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한다 이거죠. 통합.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통합한 이론이 촉근막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합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 촉근막 이론으로. 그래서 촉근막 이론은, 이거는 일종의 만물의 이론, 만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 하나의 우주 방정식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촉근막 이론 가지고 요 털구멍 우주를 설명을 했는데, 뭐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도 이 공에서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는 거, 진공은 어떤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의 바다란 말이야, 진공은. 진공에서 어떤 양자장의 요동, 뭘 플럭체이션이라고 하는데, 양자장이 끊임없이 부글부글 끌어올라. 양자장이 요동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요동을 치고 양자 터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터널 효과로 우주 씨앗, 인플라톤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에서 씨앗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주 법진 세계가 원래 공원 세계였대. 공원 세계인데, 거기에서 하나의 이 우주를 구성하는 씨앗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이 인플라톤이 우주 씨앗이 돼서 급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급팽창하면서 시공간을 급속히 확대하는 거죠. 확대시키면은 그것은 마치 거품이 이렇게 그냥 확 커지는 거죠. 풍선이 확.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풍선이 커지는 거죠. 급격하게 커지는 현상. 그러면은 그것은 마치 거품이 되는 거죠. 현상이 이제 거품. 그런 거품 안은 어때요? 거기도 이제는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진공이 있고, 이 거품에 둘러싸인 진공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우주 세계.
그러면은 이게 거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로 요게 거품막이구나. 그래서 초급막인 거예요. 초급막이론이라고 막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거품막이구나. 이게 거품막. 그러면서 이게 팽창한 거예요. 급팽창 해가지고 그럼 안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급격하게 팽창했으니까 거기에 촉근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촉근. 그래서 초대칭 끈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초대칭 끈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는 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트링, 이 끈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털이란 말이야. 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너는 어떤 우리가 가야금의 뭐 현처럼 현이라고 하는 현. 맞지? 그래 그래서 이게 다 가야금 현자가 활시엔 뭐 가야금 뭐 악기줄 현처럼 이렇게 실자자 붙인 거 현현하다 이러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끈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진동을 일으킨다면 진동을 일으킨데 초대칭 끈이 되니까 하나의 끈이 사실은 두 개의 끈이 이렇게 매듭을 지어 있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끈이 두 개의 끈이 하나로 이렇게 이게 두 개 이제 꼬여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 7차크라 6매듭 구조라고 합니다. 매듭은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으로 보면은 7개의 차크라에 6개 매듭으로는 6개 매듭이 6매듭. 그러니까 실을 꼬인 매듭이 6개가. 그럼 이것이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무이상인 거는 원래 이 두 개가 꼬여가지고 하나로서 진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데 이것이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끈이 양과 음으로 갈라지면서 두 개의 끈이 각자의 그 진동을 일으키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일종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끈 진동은 뭐가 우주 교향곡이 된다. 교향곡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우주잖아요. 지금 우주를 만든 거잖아요. 우주를 만든 우주 교향곡을 연주를 하게 되네. 연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거기서 수많은 에너지 물질이 생성 소멸한다는. 그러니까 이 끈으로 하는 거죠. 끈이 진동을 일으키면서 이 진동의 패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뭐 뉴트리노, 뭐 그 다양한 또 우리가 힘을 규정하고 있는 그 광자, 포톤이라든가 중력자라든가 보손 입자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이제 표준 모형이 있습니다. 입자 표준 모형에 따른 그 모든 입자들을 이렇게 생성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에너지와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공이 이루어진 뒤에 이 실이 된 뒤에 이게 진동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요 구조가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게. 그런데 우리 고대 비전 책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몸은 인간의 몸 자체가 소우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 자체가 소우주니까 인간의 몸도 소우주니까 소우주로서 요런 털구멍 우주가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털구멍 우주라는 게 요런 우주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둘러싸인 요거는 막이고 막. 그리고 요 안에는 공이고 그 안에 실이 생기면서 진동을 일으켜서 입자들과 수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생성 소멸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우주 교향곡을 연주한다 이렇게 할 때 이 우주 교향곡이 음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패턴이 나가는 거니까 이것을 율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비전 책에서는 율려성 또는 성음 창화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옴마니 밤매 옴 할 때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옴 할 때 이 옴이라는 이 글자가 우주를 창조하는 소리예요. 음이에요. 자, 그래 이런 식으로 성음 창화 운동, 이게 이 진동하는 이 끈이 진동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주를 퍼져나가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다양한 에너지와 물질을 생성 소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옴 하는 거는 이 법신불이 불교적으로는 우주를 창조 소멸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옴이라는 소리가, 음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한 게, 이렇게 될 때에 원래는 이 초대칭 끈이 초대칭이었는데 무이상이야. 그래서 끈이 하나였는데 하나가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매듭 형식인데, 이것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이상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대칭 붕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칭 붕괴. 초대칭 붕괴가 일어납니다. 초대칭 붕괴로 우리 뭐냐면 우리 소우주 중생 세계가 중생 우주 세계가 우주 세계가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 세계가 전개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번뇌망상의 세계가 예? 여기 번뇌망상의 세계가 이상에서 무이상에서 이상 분별지로 기초한 번뇌망상의 세계가 태어나는 것은 초대칭 붕괴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는. 그거를 제가 이제는 역학적으로 원래 이 우주는 우리가 대칭 우주였는데 비대칭이 되고 다시 대칭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비대칭 대칭 관계로 볼 때 이 촉근 이론에서도 촉근 막 이론에서도 초대칭 붕괴로 우리 소우주 중생 우주 세계가 이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우주 세계인데 이 세계는 뭐예요? 이원 분별 세계, 분별 망상 세계는 망상 세계가 이원 분별 망상 세계가 전개가 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초대칭 붕괴로 현재 우리 우주가 생성이 된 것이다, 그런. 그 초대칭 붕괴에서 특히 우주를 네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이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 고대 비전 체계를 이걸 뭐라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지수화풍. 근데 지수화풍인데 요 양력에서 대칭 붕괴가 발생하는, 방사성 붕괴를 규정하는 힘인데, 방사선 붕괴를 컨트롤하는 힘 중에 양력 부분에서 대칭 붕괴가 일어나면서 현재 우리 세계는 왼손잡이 우주 세계가 됐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우주가 됐다. 그런 대칭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대칭 붕괴입니다. 완전히 대칭 붕괴가 아니고 미세한 대칭 붕괴가 일어남으로써 이 우리 현재 우리 인간의 우주 세계가, 중생 우주 세계가 전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초대칭 붕괴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이 우주 자체는 원래 10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10차원.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10차원. 그래서 차원 자체가 10차원인데 10차원이고 우주 기본 차원은 이번 10차원이에요. 10차원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여기 현대 우주 물리. 그런데 여기서 일매진중 함십방 할 때 요 10방이라는 요 10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 10이라는 말이 10이란 말이 10차원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제에게는. 개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현대 우주 물리학과 연결을 해보면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거품 우주에 대해서도 이거는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보면은 거품 우주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거품 우주를 포라고 하는 거죠. 포. 거품 포자를 써서 모든 유의 세계는 거품과 같다, 그렇게 하는. 유의 세계, 모든 유의 우주 세계는 다 거품다라는 포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우주 세계는 10차원이다. 그래서 10방 세계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 법신 세계, 원래 법성의 세계도 10차원이겠죠. 이것도 10차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주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수행에 있어서
활용하는 거는 이 법성의 본래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생의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생의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우주가 있기 때문에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그 과거가 되는 거고, 3세로 보면은 과거세요. 이거 우리의 과거에서 시작한 과거세로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 모든 중생의 우주가 이 법신세계 우주에서 법신세계에서 법신세계에서 이 우주도 탄생을 다 한 거야. 태어난 거야. 현재는 과거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중생 세계는 현재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란 말이야. 그런데 요거는 미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미래에 구현될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구현될 세계. 그러니까 아직 잠재적으로 돼 있는 아직까지 이거는 뭐야? 요것도 법신 세계인데 미래 법신 세계라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동시에 이 현재 속에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현재 속에서 살아서 있는 거죠. 이것이 3세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요 과거 세계가 법신 세계면은 요 중생 세계는 화신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신이 화신화 변화해서 중생으로 변화해서 나오는 세계니까 화신 세계는 화신이라, 이게 화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천만억 화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세계다. 화신 세계다. 이런 몸신자를 쓴단 말이야. 그는 법신. 그럼 법신 세계가 화신 세계가 되고, 미래 세계는 뭐냐면 미래 법신 세계는 이걸 보신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 그래서 이것은 보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구현을 한 거니까 우리 자신의 과보. 그렇죠? 우리 자신의 수행의 과보에 의해서 태어나는 세계니까 이것을 보신 세계다. 이렇게 하는 보신. 결과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화신 속에, 중생의 화신 세계 속에 법신 세계와 보신 세계가 원래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같이.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3세 세계의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거 세계는 이미 완성된 세계니까 10차원 세계가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 중생 세계도 완성되어 있는 세계니까 화신 세계도 10차원 세계야. 근데 미래 법신 세계는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원부터 시작해서 10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기까지 딱 들어갈 때까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크라를 6개 올라간 뒤에 7, 8, 9, 10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도달할 때까지가, 왜냐면 미래 법신 세계니까 이래 도달할 때까지가 요게 1부터 10까지 가는 거니까, 얘는 10차원이 되려면은 여기 나가가지고 여기까지 가야지 10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알아드셨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10차원 우주고 얘도 원래 10차원 우주죠. 그것들 복사해서 성장을 한 거니까 얘는 뭐예요? 성장하는 세계죠. 성장 중. 성장 중인데 우리가 얘는 양육 중이죠. 우리 몸에서 양육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우주 10차원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현상계로 드러난 거는 우리가 그 감춰진 세계는 바로 선천세계라고 하는 건데, 이 선천세계는 마음의 세계인데 이것은 6차원이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법신세계도 6차원이 감춰져 있고 여기도 6차원이 감춰져 있다는 거 알죠? 그러면 얘가 그 드러난 세계는 현상세계는 물질세계인데, 이 현상세계는 물질세계를 후천세계라고 하는 건데, 후천세계는
뭐야,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는 뭐야, 감춰진 차원으로 이것은 4차원이 된다. 시공간 4차원이 된다. 이렇게 돼. 시공간을 합해가지고 시간 3차원, 시간 1차원, 공간 3차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공간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차원 구조가 10방의 개념하고도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끔 그 현대 우주 물리학은 지금 이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미래 법신 세계는 지금 아직까지 여기가 6개까지 올라올 동안 6차원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보신 세계, 우리 몸 안에서 양육되는 보신 세계는 마음의 세계에서, 선천의 마음의 세계에서 성장한다는 거죠. 선천 세계에서 양육되는데, 이 양육되는 세계는 결국 뭐예요? 6차원, 그렇죠? 감춰진 6차원 안에서 양육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현실적 육체 안에 있는 감춰진 6차원 세계에서 이것이 지금 양육돼서 이게 태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거를 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공의 세계가 여기 있어 가지고 얘도 똑같은 구조로, 세계 구조는 이건 약간의 초대칭이 약간 파괴가 된, 대칭 붕괴된 상태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거는 뭐예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공을 감싸고 있다는 거죠. 공.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이거 중에서 얘는 뭐예요? 두 개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니까 요는 공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양공, 음공.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는 양공. 우리가 공으로 보면은 그렇죠. 얘는 이상의 세계니까, 분별의 세계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법신의 세계는 양공, 음공의 구분이 없이 하나의 실로 딱 두 개 꼬여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일체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체 공이요. 예, 법진 세계는. 얘는 뭐겠어요? 얘도 일체 공인데, 일체 공으로서의 대공으로 나오는 대공. 그래서 얘는 대공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본래적으로 우주에 일체 공이 있고, 일체 공에다가 막을 감싸가지고 하나가 태어나면 그게 음공, 양공, 음공으로 이상 세계로, 분별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포태가 돼서 나오는 건 또 하나로 이렇게 음과 양이 또 하나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요 또 공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실 네 개인데, 네 개는 요게 두 개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공, 음공으로 이렇게 나눴을 뿐이지 사실은 세 개의 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공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얘기를 많이, 선불교나 선종하시는 분들이 공이 어떤 놈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여러분들이 무슨 형식 논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심리적 현상으로서 이것을 설명하면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앉아서 해봐야 그것은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니, 헛소리. 그렇죠. 내용이 정치하지가 못해.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 견성성불이라는 거예요. 견성성불. 그럼 견성성불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이것을 기존의 공 메커니즘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렇죠, 털 메커니즘과 이런 거를 다 엮어 가지고 이 견성성불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지금 국내 아무도 없다는 얘기. 제 얘기는 그냥 자기네들 내피셜일 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 육조단경이니 마조록이니 뭐 그 어록들 읽어봐야 그 선사들도 이 그 시대는 이런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석가모니불은 설명할 수 없는 중에도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선사들, 선지식들은 과학 지식이 없어가지고 체험은 하지만은 과학 지식이 없으니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왜냐면 과학 시대가 아니니까. 너도 아는 과학도, 너도 아는 과학, 사람들이 일단 알아들을 수 있는 거로 말로 설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과학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해 줄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 근데 오늘날은 이걸 이해해 볼 수 있는 과학 시대니까, 제가 이 과학 초급 막이론입니다 가지고 설명하면은 초급 막이론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금세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야? 이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과거의 위대한 그 선종의 그 조사들 많잖아요. 달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 육조 해능으로 내려와가지고 뭐 임재의연이니 뭐 누구야 뭐 조주종심 뭐 이런 분들이라든가 쭉 우리가 임재종 계열이잖아요. 우리 한국 저기 불교는, 선불교는. 근데 이런 분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자신들이 자신들이 이 세계를 체험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설명한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 석가모니도 원래 그 득도한 뒤에,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거를 설명해도 설명하려는 게 당대의 그 언어 구조, 지식 구조를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 구조가 없잖아.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최대한 해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 최대한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최상급으로 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당시의 사람들이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죠. 단지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우주의 그 근본적인 지혜가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건데, 그것은 그냥 자신의 체험적 깨달음이지, 체험적 지혜일 뿐이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야. 또 알아들는 사람도 없으니까. 석가모니가 이제 최종적으로 한 얘기가 뭐야? 내가 아무 말도 나는 한마디 말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한마디 말도 한 적이 없다. 내가 지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죽기 일보 직전에, 열반 들기 일보 직전에 한 얘기, 일보 직전에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한마디 말도 한 적이 없어. 나는 한마디 얘기도, 말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는데 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평생 동안 가르쳤지만.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실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려니까 신법으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이다 해가지고 조사들이 이렇게 전하는데, 그건 근기가 그나마 이렇게 어떤 지혜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시민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지혜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과거의 모든 가르침들이 다 전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경들에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 그 스님들께서, 불교 공부하신 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과학 공부를 좀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게으름뱅이들이라, 이 중들도 스님들이 그 절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거라고, 맨날 과거에 하던 그것만 답습해서 그냥 계속 해대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그건데, 뭘 말로 할 게 뭐였어? 그러니까 이게 지레 포기를 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경전이나 옛 경전이나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자기가 이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뇌피셜을 부과를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일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네. 그래서 견성성불을 맨날 얘기하지만 견성성불이 뭔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야, 사실은. 견성해야 됩니다. 견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게 도대체 견성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게야. 자, 그런데 제가 시도를 하는 건 뭐냐면은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논리적 구조에서 이제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세계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공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견성이라는 건 이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라는 걸 하면은 제법 그럴듯해. 확실히 이게 공이라는 게 있는가비요. 견성이 되는 모양이요 하고 수행도 해볼 요량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견성성불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도 일단 이 구조를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얘기를 하려는 거는 인간의 몸 안에는 그럼 이 공이라는 걸 좀 세부적으로 더 분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이란 무엇이냐? 공이라는 게 그냥 뻥 뚫린 그냥 구멍, 그냥 진공,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공이냐? 근데 분명히 막으로 둘러쳐버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친 거지. 이것이 몸이 되는 거죠. 이 몸으로 둘러쳐가지고 공을 자기 몸 안에다가 구성을 해낸 건데 그게 공이 각 사람 중생이나 그게 다 있는 거, 모든 우주 세계는 다 공이 있는 거지. 근데 이 공을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걸 또 우주 물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공을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는 그거를 계속 그 우주 중력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세계에는 블랙홀이 있다는 걸 알았어. 블랙홀. 이게 블랙홀이 있구나. 그리고 웜홀이라는 것도 실체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뭔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어디서 안 거예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일반 상대성 원리 같은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이 아니고 이게 홀이라 이게 결국 구멍이잖아. 이게 구멍은 이게 구멍혈이라고 그랬지. 혈. 구멍은 뭐야? 이것이 홀이잖아. 홀. 영어로 홀이라는 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골프 치면 골프 그 구멍 속에 들으면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싱크홀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땅이 꺼지면 구멍이 생기는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홀이야, 홀. 구멍은 홀이야. 그렇죠. 구멍홀. 그러니까 영어로는 홀이고 한자로는 혈이란 말이에요. 혈. 그런데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멍에서 뭔가 이게 작업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태어나든 소멸되든 뭔가 작업이 일어나는 게 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홀을 갖다가 그럼 공을 이루는 이 홀, 이 혈을 이렇게 더 상세하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뭐라고 해서 크게 보면은 일체공이 있고 양공 음공으로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공이 있고 중생의 공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 나올 우리 세계의 보신 세계의 공을 대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공은 기본적으로 각 공은 기본 구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성 원리에 따른 구멍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구멍 구조. 그래서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상대성 원리를 더 이제는 밀고 가가지고 자신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를 아인슈타인, 자신의 제자인 로젠이라는 사람이 로젠슈타인인가 로젠이네.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다. 이름을 이렇게 줬단 말이야.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라는 게 뭐야? 다리라는 개념이 강하죠. 다리 연결시키는 것이다. 브릿지, 그렇죠. 브릿지 연결해 주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해 준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로는. 그래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가 이게 바로 혈이라 뭐 혈. 그렇죠? 이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에서 뭔가가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상세하게 좀 더 그 공부를 이거를 이제는 해보면은 뭐야? 그게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는 거죠. 결과는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있다. 그래서 블랙홀이 있고 웜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블랙홀의 실체, 블랙홀인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블랙홀도 이제는 가끔씩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단지 이제는 이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 이론을 갖다가 이 방정식을 갖다 풀다 보면은 이제 어떤 현상,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은 블랙홀이 회전하는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이 회전한다. 이렇게. 회전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아 블랙홀이 우리 이게 우리 이 우주 구조 이게 하나의 우주라고 보면은 막으로 둘러싸인 우주다. 우리 보면은 요게 아래쪽에 있는 것이 화이트홀이고 여기 아니 블랙홀이고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나가는 게 화이트홀이란 역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래쪽에 있는 거나 위에 쪽에 있는 거니까 회전 블랙홀 또는 화이트홀이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에요. 회전. 이걸 보텍스라고 그래요. 보텍스. 이렇게 보텍스 회전을 하면은 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텍스라는 거 알죠? 보텍스. 보텍스 회전해. 어떤 회전하면 요걸 가운데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요게 중심 축이야. 이렇게 중심 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막 이렇게 회전하는 거 중심축 기준으로 스핀 운동을 하는 거. 스핀 운동하면은 여기가 요 정 가운데가 있잖아요. 정 가운데가 뚜루룩 구멍이 열리면서 얘가 이렇게 요게 하나가 요게 딱 이게 원고리 그러니까 도너츠 같은 고리가 하나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 여기가 입구가 생긴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웜홀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 웜홀이 생기려면 이 블랙홀이 뭐 어떻게 돼? 블랙홀이나 화이트홀 블랙홀 화이트홀이 회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구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체가. 그렇죠.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딱 연결돼 가지고 여기가 이제 웜홀이 되는 거죠. 웜홀. 그리고 요 지점이 바로 심장 차크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바로 요게 웜홀이 생기는 이 지점이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7개 차크라 중에서 심장 차크라가 심장 차크라. 심장 차크라는 그 연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꽃의 중심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심장 차크라가 바로 웜홀 작동 지점이에요. 그럼 웜홀이 여기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감춰진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심장을 기준으로 물질적 심장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감춰진 세계에서 지금 감춰진 6차원에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심장 차크라 대개 심장 차크라 위치가 웜홀이 작동 지점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블랙홀이 있고 웜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 몸 자체에서 이게 그럼 블랙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겠어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질이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게 빨아들여. 물질을 빨아들여서 물질 에너지 물질 에너지 정보를 빨아들인다는 정보를 빨아들여가지고 어때요? 분쇄시켜버리는 거잖아요. 회전하는 속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혼돈. 그렇죠. 혼돈으로 혼돈 속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그 믹서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웜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화이트홀은 뭐겠어?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는 질서가 무너지는 혼돈이요. 이거는 어때? 이것은 물질, 에너지, 정보가 질서 구조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는 그러니까 질서 구조로 나오는 것이고 요게는 질서 구조가 그러니까 이전에 그 우리 그 과거가 여기가 소멸되면서 들어가고 요거는 미래로 나가는데 이것은 질서 구조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여기는 카오스로 나오는 카오스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카오스고 여기는 코스모스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중심 지점이 어디라는 게 웜홀이라는 거죠. 웜홀. 이 웜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보신불이 되는 요걸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는 보면은 요거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조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에서 요거를 성숙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래 우주 법신의 그 과거의 그 종자가 이렇게 여기 그 종자가 원래 종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자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기 그 열매가 돼가지고 여기에 딱 떨어졌어. 그렇죠? 여기 떨어졌어. 여기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보와 에너지와 물질이 분쇄가 들어가는 거죠. 세체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올라가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그렇죠. 올라가서 아무튼 이것이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더 복잡하게 하는 그 우리가 혈맥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그 육체원 내부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천 몸 구조가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소프트 시스템, 정묘 인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사실 여기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 밀교 강좌에 이걸 상세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밀교 강좌를 드세요. 뭐 멤버십에 가입해서 드세요. 자, 선천 몸 구조가 정묘 인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 씨앗이 여기로 오면은 요렇게 이제 여기 오면은 요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질서 구조로 바뀐단 말이야, 요게. 그렇죠. 질서 구조로 바뀌는 내용이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는 보신불이 돼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가 탯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게 착상이 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머리 쪽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그 심장 차크라가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에 뭐냐면은 이 법성 있잖아요. 이 법성이 요 지점에서 이 법성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우주 근원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요 그 보신불의 요 불성의 종자에 복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성.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이 빛으로 그 심장 차크라에서 보신불체로 합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과 함께 합해가지고 보신불체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그 지점이 여기가 심장 차크라라고 하는 겁니다. 웜홀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심장 차크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의 빛, 요게 법신불이 여기서 빛을 방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출하는 빛이 이렇게 질서 구조가 나올 때 요 구조가 요 존재의 그 이미지가 그대로 카피가 들어가면서 요 사람하고 합해가지고 보신불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주 구조 안에 요거 보신불을 그러니까 법신불과 합한 그 사람의 그 구조를 여기다가 틀을 딱 잡아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나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정한 나, 우리가 참나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열반경에서 얘기하는 상락 아정하는 나가 바로 요거란 얘기라 그런 얘기죠. 보신불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상락 아정하는 나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심장 착걸에서 만들어질 때에 원래 법신불의 빛이 들어와서 나와 합해가지고, 그렇죠? 요 중생과 합해가지고 보신불을 만들어내는 게 심장 차크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심장 차크라. 이걸 이미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육화를 시켜놓으면 다시 뭐야? 에너지를 되고 물질이 되고, 이 에너지를 기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랙홀은 물질, 에너지, 정보 이런 순으로 가는 거고, 요건 거꾸로 정보, 에너지, 물질 순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보라는 게 의식이란 말이야.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의식. 그렇죠. 의식이잖아. 정보가 의식.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화이틀 쪽에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여기 태어나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성불은 뭐겠어요? 견성하는 건데,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이 성품을 본다는데, 견성은 법성을 보는 거잖아요. 법성. 그럼 법성은 비로자나불, 제가 얘기한 대로 법신불의 본성이 이렇게 빛으로 들어오는데, 빛은 성광이란 말이야. 법성의 빛이란 말이야. 법성의 빛, 성광이라고 해서 법성의 빛. 법성의 빛이 심장 차크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심장 차크라에 빛이 들어오면은, 심장 차크라가, 요 차크라라고 하는 것은 등잔불과 같단 말이야. 등잔불이다 이렇게 보면, 타오르는 등잔불이야. 그러니까 그럼 등잔불이 확 타오르고 있으면 여기가 훤할 거 아니야. 그렇죠? 훤하니까 뭐예요? 빛을 비춰가지고 등잔불을 태운 뒤에 그 빛으로, 그 불빛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뭐냐면은 요거를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견성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견성한다고 하는 것은 법신불의 그 법성의 빛이 심장 차크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합해가지고 보신불로 만드는 것, 보신불화하는 그 법성을 보는 게, 그게 심장 차크라 와서 그 법성을 보는 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성불은 뭐예요? 그거를 합해가지고 나와 합의를 해가지고 보신불을 만드는 거를 성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의 성광을 보는 것이 견성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광을 보는 것이 견성이고, 그리고 그 법신불이 나와 합의하여 보신불이 되는 것이 성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신불체가 여기에 이미지가 된 뒤에 몸이 계속 만들어지고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갈 동안에 이 보신불이 궁극적으로 이 법신불과 완전히 그 모든 구조가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법신의 세계가, 이 보신분의 세계가 법신의 세계와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까지가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견성성불을, 이제는 견성성불에 있어서 견성을 뭐라고 하나, 견성을 명심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심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명심견성한다. 그러니까 명심한다는 게 우리가 명이라는 게 뭐예요? 밝을 명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밝은 빛이 심장 차크라에 밝은 빛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밝은 빛이, 이게 심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장 차크라다 생각하시면 돼요. 명심하는 견성, 심장 차크라에서 그 밝은 빛, 법성의 밝은 빛을 보는 것, 그 밝은 빛을 통해서 견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법성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명심견성. 그래서 명심견성을 먼저 해야지 명심견성이 되면은 합의를 해가지고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보신불로 만들고 보신불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계속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차크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견성성불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심장차크라에서 일어나는 건데, 심장차크라, 여러분의 마음, 이 심장차크라에 있는 부분이 마음이 생하는 그 지점이에요. 마음의 심장차크라에서 진행되는데, 우리가 몸의 구조로 보면은, 그런데 심장차크라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이런 절차를 가지 않고, 여기 때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여기가 워몰이기 때문에, 워몰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지금 여기 일체공에 워몰이 있고, 이때 뭐냐면, 이때 요 지점이 뭐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법신불 세계의 워몰과 중생 세계의 워몰과 그 다음에 보신불 세계의 워몰. 그러니까 이거 중생 세계는 우리가 뭐 화신불이라고 그랬죠. 화신세계의 워몰. 그러니까 법신과 화신과 보신 세계의 워몰이, 세계 워몰이 딱 아구를 맞추는 지점이에요. 이게 딱 세 개가 딱 통한다는 거죠. 통한다. 그러니까 법보화 삼신의 그 워몰이 여기서 딱 아구를 맞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아구를 맞는 이 시점에 이 아구를 맞는 이 워몰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예요? 이 중생에서 그 수행하는 사람이, 이 명심견성에서 견성성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워몰을 타고 보신불 세계를 거쳐가지고 법신불 세계로 쫙 그냥 바로 관통해 간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직진한다는 거야. 바로 순식간에 직진. 바로 그 직진해. 직진해서 성불한다. 직진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10까지 가는가? 이걸 그냥 순식간에 탁 워몰을 이용해서 탁 이거를 갖다가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직지인심. 그러니까 곧게 바로 쫙 간다. 직지 손가락질. 직지인심. 그 사람의 심장이라, 사람의 마음, 심장이야. 심장 차크라. 거기서 그 워몰 구조를 통해서 바로 직진으로 해가지고 바로 딱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직지인심이고, 이것이 바로 도노섬주에서 도노입니다. 도노돈수라는, 이걸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직지인심으로 도노돈수 양 어떤 특별한 수행을 이렇게 하질 않고, 요 워몰만 딱 제대로 놓치지 않고 딱 부여잡고 있으면 이 법신불을 받잖아. 그렇죠. 여기서 받잖아요. 그럼 법신불과 합의를 하면서 이 법신불을 계속 쫓아가는 거야. 양 놓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도노돈수하는 거예요. 예? 보신불 상관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생의 몸 상관하지 말고 보신의 몸을 상관하지 마. 왜냐면 이것도 어차피 쓰러져 나가는 거니까. 이건 성주개공하고 이거는 생로병사하고 요거는 성주개공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요 10까지 가는 과정을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직지인심 도노돈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는 통한 사람은 어떻게 돼? 그게 진짜 견성성불이죠. 완전한 견성성불이지. 여기까지 열반척까지 직진해가지고 간다는 거. 도노돈수 하면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절차로 타박 이렇게 쌓아나가서 열고 나가고 또 이렇게 또 진행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워몰을 통해서, 워몰 구조를 통해서 바로 따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도노돈수고 바로 직지인심이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선종에서 조사들이 원래 가르친
방법이죠. 성불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야, 이게 맞냐? 아, 네,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거는 최상근 기자들이나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웜홀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웜홀 구조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해보고, 그다음 우리가 관법, 중간일 때, 우리가 중간 사상할 때 중관, 왜 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우주 원리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